아, 아. 자, 우리 확률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를 잘 했으면은, 예, 확률 자체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확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확률에서는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 시행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이런 행위들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갠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시행이라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집합해서 첫 번째 빈칸에 표본 공간 써볼게요. 표본 공간이고요. 얘네들은 우리 다 집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앞면, 뭐 뒷면, 이렇게 해서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네.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부분 집합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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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뭐 동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 이제 뭐 1, 3, 5 집합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얘네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표본 공간이 뭐냐, 근원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개념 정도만 그냥 뭐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냥 표본 공간은 전체, 근원 사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원소가 하나인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전 사건. 그 전체 할 때 전이에요. 전 사건이라고 하고요. 전 사건. 표본 공간 자신이 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공은 숫자 공이 아니고요. 그 공집합할 때 공이 있죠. 공집합할 때 공이 무슨 공이었어? 빌공, 비어있다 공. 네, 해서 우리 공사건은 기호로 공집합이랑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 우리 표본 공간이랑 전사건은 S로 써요. S. S로 많이 쓴다.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사건들을 구할 건데 사건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사건 A 또는 사건 B 또는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또는 또는 우리 덧셈 정리해서 더하는 거였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A와 B의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합사건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합집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다 집합. 이 집합 기억나시죠? 합집합. 두 원소의 모든 원소들, 두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합집합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A와 B 해서 A와 B, 사건 A와 B. 와 말고 뭐 그리고가 들어가도 되고요. 컴마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무슨 사건? 곱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뭐라고 쓰겠어요? 교집합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교집합.
자, 그 다음에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있어요. 배반 사건은 어떤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하냐면은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는, 곱사건이 없는 게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 곱사건이잖아, 그치? 얘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 B가 네, 공사건이다. 이때 A와 B는 서로 뭐라고 하냐? 배반이라고 해. 이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하고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 자, 그럼 우리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동시에 뭐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시에 이제 교집합,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어?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짝수의 눈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사건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여사건. 자, 우리 여자가 무슨 여자였죠? 기억나요? 여. 여. 여집합 할 때 그 여자인데 무슨 여자였어? 나머지 여자였어. 여유, 여분. 이 할 때 여자예요.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여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사건 뭐라고 쓰냐면은 네,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여집합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표본 공간이 네, 전체다. 네,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문제로 물어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문제 푸는데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다. 자, 그럼 A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사건이 다 집합으로 쓰시면 돼요. 3 이하니까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돼. A는 1, 2, 3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1이랑 2랑 3이랑 뭐 동시에 나올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원소로 다 쓴 거예요. 1, 2, 3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건이어서 1, 2, 3이 뭐 동시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눈을 다 집합으로 표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5 배반 사건인 거 찾으래. B부터 구할까? B. 자, 5의 배수. 자, 5의 배수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죠, 주사위에서. 배반 맞나요? 배반 맞네요. 자, 니은 짝수. 짝수는 뭐 있어요? 2, 4, 6 있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 4, 6. 자, 그럼 얘네 지금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으니까 배반 사건 아니죠.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사건에서 6의 약수가 아니다. 1, 2, 3, 6 제외하고 1, 2, 3, 6 제외하고 뭐 있어요? 4, 5 있죠. 배반이죠, 배반. 배반이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은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홀수인 소수. 뭐 있죠? 홀수인 소수? 3이랑 5 있죠? 그래서 A는 3, 5예요. A는 3, 5고요. 근데 우리 무슨 사건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쵸?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 그 부분집합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분집합 개수. 자, 이런 집합이 있어.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 어떻게 구했죠? 개수. 기억나? 부분집합.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했어요? 자, 원소가 몇 개야? 6개였죠.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가 2의 6제곱 개라고 하기로 했어요. 왜 2의 6제곱이야?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몇 가지? 두 가지. 얘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몇 가지? 두 가지다. 그래서 지금 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6제곱 개다 나온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또 고1 때 배웠던 거 있잖아. 자, 부분집합 중에 1이랑 3이랑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네들은 결정이 된 거야. 나오기로. 그러면 나머지만 정하면 되죠. 2, 4, 5만. 그럼 이때는 몇 개겠어? 2의 세제곱. 1, 3, 6은 정해졌으니까 2, 4, 5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2의 세제곱이다. 기억나시니?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A랑 배반인 사건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원소로 3이랑 5가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 여기에 부분집합 중에서 (3과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3과 5는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정해졌죠? 안 나온다라고 정해졌으니까 우리 나머지 몇 개? 3이랑 5 제외한 1, 2, 4, 6만 정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1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두 가지, 2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 해서 2의 몇 제곱이다? 4제곱. 몇 개? 16개다. 자,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 시행이 뭐였어?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런 게 이제 시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했었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네. 이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확률을 뜻하는 영어 probability의 첫 글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두 가지 확률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할 거예요. 수학적 확률.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X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표본 공간이 아까 전체라고 했죠. 전체. 전체. 그래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사위에 던졌을 때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다 달라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모두 다 같다. 주사위를 던지면은 1, 2, 3, 4, 5, 6 나올 확률이 다 같다. 6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수학적 확률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은 표본 공간 전체였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다. 그래서 우리가 P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NS. 자, 이거 N 뭐였냐면 이것도 집합할 때 했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전체 S가 아까 표본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 개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네, 개수. 이게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무슨 확률이다? 수학적 확률이다. 거기 써주세요. 수학적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은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할 때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n분의 Rn도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을 P의 사건 A의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실제로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 n이 그냥 충분히 클 때 n분의 Rn을 그냥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근데 이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수학적 확률에.
통계적 줄지 말고 승빈아 뒤로 나가. 줄지 말라고. 뭘 안 줄어 대가리가 자꾸 떨어지는데.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당연하게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NA. NA가 뭐야? 사건 A의 원소 개수. 자, 원소 개수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보다는 이게 뭐야? 전체 원소 개수죠.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써놓고 얘를 양변에 NS로 나눠. NS로 다 나눠. NS로 다 나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0이죠. 이 밑에다 쓸게. 0이 되고요. 얘는 PA라고 했죠.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 얘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항상 그래서 0과 1 사이다. 확률은 0과 1 사이다. 거기 빈칸에다가 네 0과 1 사이다 써주세요. 0, 1 0, 1 썼습니까?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 몇이겠어요? 1이겠죠? 왜? NS분의 NS니까 그게 1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확률 몇이야? 0이죠? NS분의 N0 사건 이게 뭐다? 0이다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기하적 확률을 하거든요. 기하라는 건 이제 길이나 넓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을 때 길이, 넓이, 부피, 시간 등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일일이 셀 수 없을 때는 각 집합이 나타내는 영역을 이용하여 구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가 정사각형 판에다가 뭘 던졌어. 근데 뭘 던졌을 때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어?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셀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에 들어갈 확률은 잘 생각해보면 전체가 이거죠? 전체 넓이분의 이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 분의 1이야? 이 정사각형을 4등분한 거면 몇 분의 1이겠어?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분의 넓이 이런 식으로 기하적 확률을 구한다. 알았니? 응?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돌을 던져서 이 네모판 안에 돌을 던져서 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확률이 아까 뭐라고 했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개수.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는데 얘는 못 센다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네, 기하적으로 넓이분의 넓이 혹은 길이분의 길이를 이용해라. 그럼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뭐야? 전체 넓이 분의 여기 넓이 하면 4분의 1이 되잖아요. 4분의 1. 그래서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기하적 확률은 우리 이제 내신에서만 거의 나와요. 수능에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요. 네. 어렵게 안 나오는데 이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필수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3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거 중학생도 풀 수 있죠? 중학생. 자, 그럼 어떻게 풀죠? 우리 전체 경우가 몇이야?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몇 가지야? 몇 가지야? 승변 12가지 아니야? 네, 36가지죠. 전체 경우가 6, 6 해서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 나와야 되죠? 그쵸? 짝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곱하면은 네, 짝수니까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이 이거 맞아? 경우의 수가 3, 3.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다. 4분의 1.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만 하면은 좀 쉬어가는 단원이야. 경우의 수만 내가 잘 했다. 원순열, 중복순열,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만 잘 했으면은 예, 조금 뇌가 쉬어가는 단원인데 왜 다들 못 쉴 것 같지 불편하게?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볼게. 앤서가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A와 R이 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전체
6개를 나열하는 경우 6팩 맞아? 6팩이고요. A와 R이 양 끝에 와야 된대. 그럼 A와 R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 맞아요, 두 가지? 이소야 조용히 하고. 두 가지 맞니? 이소야 집중하고. 두 가지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네, 가운데 4개 순서대로 나열하면 4패. 그래서 6 곱하기 5분의 2니까 15분의 1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15분의 1. 그 다음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원순열이구나. 자,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자끼리 이웃탁에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 7명이 원탁에 앉는다. 원순열 몇 팩토리얼이야 그럼? 7명이면?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 전체가 6팩토리얼이고요. 근데 여자들이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이웃하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이웃하면 뭐 하라고 했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가 지금 뭐가 3개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남자가 총 몇 명이야? 4명.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일단은 크게 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5개죠? 크게 보면 5개. 그럼 5개의 원순열 몇 팩? 4팩. 그 다음에 뭐 곱해줘야죠? 무슨 순서? 내부의 순서 곱해줘야죠. 내부의 순서 계산하시면은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0, 2, 3, 5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자, 일단은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요. 자,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죠? 중복을 허용.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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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이게 전체 되는 거 맞아? 전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썼어 이수야? 또 쉽다고 까보면 안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뭐 해야 돼? 홀수의 경우의 수. 자, 홀수는 끝에 자리만 홀수면 되죠? 끝에 자리가 홀수면 3, 5 두 가지네. 2, 4, 4, 4, 3 다 똑같겠죠? 얘는 다 똑같겠죠? 그래서 얘분의 얘니까 이거 다 똑같으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이거 분의 전체 분의 얘잖아.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얘네가 다 약분돼서 4분의 2여서 2분의 1이라고 해요. 4분의 2, 2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전체 경우의 수분의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끝에 자리가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짝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2개죠. 홀수가 될 수 있는 숫자 2개죠. 그래서 어차피 끝에 자리가 결정되니까 어차피 끝에 자리로 짝수 홀수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4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 보니까 웹사이트를 일렬로 나열할 때 S와 T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같은 거 문자가 2 있죠, 2. 그래서 전체가 뭐가 돼요? 전체는 7팩, 2팩. 전체는 7팩, 2팩. 전체 7팩, 2팩.
맞아. 그 다음에 S와 T가 양 끝에 올 확률. S와 T가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양 끝에 S와 T가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 5팩을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분의 예 해주시면은 네,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7팩분에 계산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5팩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은요. 네, 21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21분의 1. 근데 잠깐만. 근데 확률에서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면 안 됩니다. 확률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시면 안 돼요. 자, 되는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도 있어. 그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되는 문제도 있고 윤서야 정신 차려. 안 되는 문제도 있으면은 쓰시면은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우리 근원 사건이란 얘기 했었거든.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은 근원 사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자, 만약에 검은 공이 3개가 있고, 흰 공이 2개가 있대. 흰 공이 2개가 있대. 그럼 내가 흰 공 나올 확률이랑 검은 공 나올 확률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 보세요. 흰 공 나올 확률이랑 검은 공 나올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 근원 사건이 지금 달라져 버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웬만하면은 그냥 쓰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풀어요? 2랑 2 다른 걸로 보시면 돼요. 윤서야 정신 차리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언제 안 되냐면 내신은 거의 다 되게 설계가 돼 있거든. 승빈아 정신 차리고. 그런데 이제 수능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확률에서는 웬만하면은 쓰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전체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전체가 7팩토리얼이에요. 전체 7팩토리얼. 전체 7팩토리얼. 왜냐면 이 2가 다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카드는 실제로는 다르죠. 그쵸? 네. 전체가 7팩토리얼이고 몇 가지 괜찮니? 그 다음에 ST가 양 끝에 오는 게 ST의 자리 2, 그 다음 사이에 5팩 해서 해보면은 확률 어차피 똑같아. 확률 어차피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확률에서는 안 쓴다. 알겠죠? 안 쓰고 풀어야 돼요.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야 돼.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다른 걸로 같은 걸로 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여서 지금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줄림 뒤로 가. 문서. 졸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보니까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흰 공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달라 같아. 다 다른 거야.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같은 거 없어요. 흰 공 3개 다 달라. 알았어요? 흰 공 3개 다 달라요. 이 분필 홀더가 똑같이 생겼다고 같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같아 보이나? 예, 이렇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실제로 다르다고. 보면 안에가 달라요.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은 다른 거야. 알겠죠? 그럼 문자는 다른 거 취급하면 될까, 안 될까? 해도 될까, 안 될까? 문자는 실제로 존재해, 문자가? 문자, 문자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 하면은 다 다른 걸로 취급하시면 돼요.
카드잖아. 카드. 정신 차려. 카드. 알겠죠? 그래서 실제 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다 다른 거 취급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 있습니다. 그럼 3개를 꺼내. 다 다른 거니까 그냥 전체가 5C3이야. 5C3. 전체 경우가 5C3. 다 다른 거야.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자, 그 중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흰 둘, 검 하나. 그럼 얘는 뭐야? 3C2. 2C1 맞아? 3C, 2C1. 흰 공 3개 중에 2개.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얘가 6이, 10이고요. 얘가 6이어서 전체 경우가 10분의 6이어서 확률이 5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문자야, 문자. 그럼 중복조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y는 3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전체가 몇이에요? 우리 이거 전체 어떻게 했죠? 몇 h 몇? 3h8. 오케이? 근데 y가 3인 경우 자, y는 3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x 플러스 z가 몇인 거야, 이게? 얘가 5인 거죠, 그쵸? 그럼 이 경우는 뭐겠어? 2H5예요. 2H5.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 선택한다.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확률 자체는. 3H8은 둘이 더한 다음에 10, 18. 좋아, 이소야? 10, 18 해서 10 몇이에요? 45죠? 또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네. 자, 2H5 하면은 몇이야? 예. 예? 65라고 한 거야? 15라고 한 거야? 아, 65요? 네, 6이죠. 45분의 6이다. 그래서 15분의 2다 해주시면 되겠죠. 15분의 2다.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을 합하여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네,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다. 자,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건 대충 많이 했다는 뜻이야. 우리 많이 하면은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아이씨, 뭘 1에 가까워져. 통계적 확률을 많이 하면 뭐에 가까워진다? 확률 두 개 있잖아. 통계적 확률이랑 뭐 있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동전 10번 던지면 앞면, 뒷면 진짜 딱 5번씩 안 나오잖아. 근데 이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가까워진다고 수학적 확률에.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번 했다고 했으니까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같다고 봐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몇 번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빨간 공이었대? 그래서 우리가 2개 모두 빨간 공일 확률 얘가 지금 몇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분의 1이라는 거죠. 7분의 1. 이 7분의 1은 수학적 확률로 어떻게 구하냐? 공이 지금 몇 개예요? 7개 있죠. 그래서 7C 7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빨간 공 몇 개인지 알아? 모르죠? 그래서 빨간 공에 빨간 공 개수를 n이라고 할 n. 그러면은 n개 중에 2개 뽑아야죠. nc. 모두 빨간 공 나와야 되니까 빨간 공 n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빨간 공이 2개 나옵니다. 그래서 7c분의 nC가 7분의 1이다. 그럼 얘는 뭐예요? 7, 6. 얘네들이 약분되고요. 7분의 1이 되려면 n 곱하기 n-1이 몇이어야 돼? 6이면 돼요. 6. 그래 약분해서 7분의 1 되겠죠. n이 몇이야? 3이야. n이 3.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보니까 아래 그림은 네,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2고요. 세로가 1인 직사각형이래. 자, 근데 ABCD 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을 때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P 플러스 Q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보세요. 자, P 플러스 Q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각삼각형. 그럼 우리 삼각형의 종류가 예각 있고 또 뭐 있죠? 직각. 또 뭐 있어? 어? 둔각 있잖아. 둔각. 그쵸? 자, 예각과 둔각의 경계가 누구야? 직각이야, 직각. 맞아? 예각과 둔각의 경계가 직각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이 뭘 찾을 거냐면은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직각삼각형을 다 찾을 거야,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하냐? 자, 얘가 뭐가 되는?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이거 언제 배웠냐면은 수원할 때, 그 다음에 중3 2학기 때 했어요. 중3 2학기 때 뭐 배웠어, 너네? 기억나? 삼각비 말고 또 뭐 배웠어? 중3 안 다녔어? 중3 2학기 때 뭐 했어? 언제야? 한 2년 몇 개월 전에 뭐 배웠어? 2년 몇 개월 전 맞잖아. 뭐 배웠어요? 원기둥 같은 소리야. 원기둥은 중1 때 배우는 거야. 중1 2학기 때. 원기둥, 원뿔 그런 건 중1 때 배우는 거라고요. 삼각비 말고 뭐 배웠어요? 어? 삼각비 말고 원 들어가는 거 뭐 배웠어? 원. 원주각. 원주율 같은 소리 하고 원주각, 원주각. 원주각 배웠잖아, 원주각. 원주각이 뭐였어요? 우리 했잖아. 이거 언제 했어? 사인 법칙 할 때 했잖아. 증명할 때. 그래서 얘네 각이 얘 세타면 여기 중심각이 몇 세타라고 했어? 2세타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지름에 대한 원주각 기억나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였어, 이게? 90도였잖아. 어디다 찍어도. 오케이?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 거야. 지름으로 하는 원. 자, 그럼 얘가 지금 길이가 몇이야? 1. 1.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원이 이렇게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이 나오겠죠? 반원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 빨간색으로 칠한 점 위에 P가 있으면은 얘는 무슨 삼각형 돼버리는 거야? 직각삼각형 돼버리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직각이 뭐라고? 경계라고. 경계. 윤서야, 정신 차려. 딴 생각하지 말고. 경계라고요. 경계. 자, 그럼 이 안쪽에다 찍어볼게. 자, 이렇게 됐어. 이거는 예각일까 둔각일까 안쪽에 있으면 눈이 안 보여? 예각이야 둔각이야 이거? 둔각이죠. 이수 잘 안 보이나 보네. 자, 여기다 찍어볼게. 자, 이수야 이거 예각이야 둔각이야 이거? 예각이잖아. 그래서 직각이 예각과 둔각의 얘가 경계야 경계. 그럼 쌤이 예각이 되는 걸 칠해보면 어디가 예각이 되는 거야? 이 부분에 P가 있으면은 예각삼각형이 된다. 색칠한 부분에 P가 있으면은 예각삼각형이 된다. 오케이? 뭔가 적어야 될 것 같죠? 얘는 수능에 거의 안 나오고요. 뭐 나올 수도 있죠. 모르죠. 왜냐면 이제 너네가 내년에 혹시나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아니고 다 확통 보는 거잖아. 수원수투 확통 보는 거잖아. 다. 그럼 확통이 뭐 좀 많아지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수학 괜찮지? 재수하면 수원수투 확통 그대로 봐요. 수원수투 확통. 근데 이제 재수하면 통합과학 통합사회 보겠죠. 수능으로. 필수야, 필수. 통과 통사. 어.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재수를 못 하진 않아요. 다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승빈아, 알았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도 할 수도 있어. 군대 가서. 군수. 음.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난 절대 재수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예. 하고 싶으면 재수하시면 돼요. 아니면 한 2, 30년만 좀 기다렸다가 2, 30년 기다리면 이제 인구 절반 되니까 그럼 그때 대학 가기 쉽거든. 음. 한 2, 30년만 기다렸다가 대학 가세요. 우리 한 방에 빨리 갑시다. 그래서 지우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기하적 확률인데 P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이 직사각형 내부에 있다고 했죠.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이야? 2야, 2. 이게 뭐야? 직사각형 넓이. 이게 뭐야? 전체야, 전체. 2가 직사각형 넓이 전체예요. 자, 그 중에 예각이 되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흰색 부분의 넓이라고 했어. 그럼 이 흰색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뭐 빼면 돼? 반원 빼면 되죠, 반원. 이 반원 넓이가 네,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가 뭐라고요? 반원. 반원 넓이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 부분이 지금 네, 흰색 부분의 넓이인 거 알겠죠? 흰색 부분의 넓이다. 그래서 넓이분의 넓이 이런 게 이제 기하적 확률이다. 뭐 길이분의 길이도 있긴 한데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 두 개 들어간 거를 네, 번분수라고 하죠. 네, 번분수. 그럼 우리 이런 번분수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에 분수가 없어지게 2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래서 P가 1이고요. Q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고 해줘야 돼. 알았지? 뭐라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뭐냐 물어보면은 꼭 공부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두 확률을 더하는 것. 왜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치?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 뭐라고요? 합사건의 확률 구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일단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있죠? NA 합집합 B 기억나? NA 합집합 B는 이게 뭐야? A와 B의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 개수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NA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NA 썼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 번 더 더했어? MB. 근데 어디 중복으로 셌지? 교집합 부분 중복으로 셌죠? 그래서 한 번 빼줘서 이렇게 썼던 거 고1 집합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다. 자, 얘를 또 다 NS로 나눌게. NS. 이수야, NS가 뭐라고? S가 뭐라고? S가 뭐라고? 천천? 전체를 네 글자로 무슨 공간? 표본 공간. 표본 공간. 자, 그럼 NS분의 NA 합집합 B 하면 뭐가 된다? PA 합집합 B. 뭐야? 합사건의 확률이 된다. 얘가 뭐야? PA. 얘가 뭐야? PB.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PA 교집합 B. 그래서 나눠주시면은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사실 오늘 새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기존에 앞에서 배웠던 네, 경우의 수들 가지고 이제 확률을 하는 거야. 새로운 용어만 정의를 한 거야. 뭐 표본 공간이라든지 수학적 확률이라든지. 그래서 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두 사건 A, B 순서대로 다 적으셨죠? 첫 번째 NA 합집합 B는 적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도 NS로 나누고 여기다 적으셨고 그 다음 PA 합집합 B 해서 세 개 다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 교집합 B가 무슨 사건이라고요? 공사건, 공집합 표시 써주시고요. 그럼 PA 교집합 B는 몇이에요? 0이죠. 그럼 배반 사건에 한해서는 배반 사건일 땐 어차피 이게 빵이니까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는 뭐만 하면 된다? PA 플러스 PB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거기 빈칸에 PA 합집합 B는 그냥 PA 플러스 PB다 써주세요. PA 플러스 PB다.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는 PA 플러스 PB다 써주시면 돼요. 자, 여사건 한번 볼게요. 사건 A에 대해서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이야? A랑 A 여사건 공통 있어 없어? 교집합 없죠? 그럼 무슨 사건이라 그래 우리? 배반 사건이므로 배반 사건이다. 근데 우리 아까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냥 더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PA 플러스 PA 여집합이다.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 A랑 A가 아닌 거 합치면은 전체인 누구랑 똑같아? S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PS다. PS가 몇이야? 1이죠, 1. 1.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이 더한 게 1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PA 여집합 여사건의 확률은 1-PA 확률에선 1이 전체니까 1-PA로 한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우의 수만 잘하시면은 새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1번 그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이름을 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쓰세요. 4의 배수. 뭐 다 풀로 안 써도 돼.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만 써주시면 돼요. 뭐 P 4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몇이죠? 100분의 몇이에요? 25죠? 4의 배수 25개니까 그 다음에 P 6의 배수 6의 배수 몇 개? 16개. 근데 우리 덧셈 정리하려면 둘의 뭘 구해야 돼? 4의 배수이면서 무슨 배수? 교집합 6의 배수 구해야 되죠. 자,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다. 6의 배수다. 이거 뭐의 배수죠? 중학교 때 했잖아.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인 배수를 무슨 배수? 세 글자로 공배수. 자, 공배수는 뭐의 배수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그래서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인 부분은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와 같다. 12의 배수 몇 개 있니? 100분의 8. 100분의 8. 그럼 우리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의 확률은 이제 뭐 구하는 거야? 4의 배수. 요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100분의 25 플러스 100분의 16 마이너스 100분의 8.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조용히 하시고 13번 보니까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색 공이 1개만 나오거나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P 파란색 하나, 그 다음에 P 파란색 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뭐 파란색 1개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1개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라고 했으니까 이거나는 무슨 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원래 합집합. 맞아? 근데 얘네 지금 배반 사건이죠. 공통인 거 있어요? 파란 공이 1개 나오면서 파란 공이 0개 나오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더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공이 하나일 때랑 파란색 공이 0개일 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파란색 공이 1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를 우리가 사건으로 내가 쓴 거예요. 합집합. 파란색 공이 1개 나오거나 안 나온다를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확률은 배반 사건이어서 그냥 얘네들을 구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뭐 복잡하지 않은데 왜 저렇게 어렵게 식을 쓰냐면은 이렇게 식을 쓰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조건부 확률 할 때 식 쓸 때 조금 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얘 구하자. 전체 몇이야? 7시 3이죠. 파란 공 하나 뽑아야 돼요. 자, 그럼 파란 공이 3실, 빨간 공 4개 중에 2개 뽑아야 되겠죠? 나머지 횡의도 다 해줘야 됩니다. 3개 뽑으면 파란 공 1개면 빨간 공 2개예요. 그 다음 얘는 몇이에요? 7시 3, 4시 3, 7시 3, 4시 3. 그래서 7, 6, 5. 그래서 이거 몇이야? 35분에 얘가 3, 6, 18. 35분에 4.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35분의 20이다. 왜? 왜? 이수. 뭐, 다 적었어? 14번 보자, 14번. 자, 14번에 A 여집합, 교집합. 자, 일단 14번. 표본 공간 S와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5분의 1이고요. PB는 5분의 2입니다. 근데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2분의 1일 때. 그래서 우리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혹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고1 때 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P 우리 아까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건 예시야, 예시. 자,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P, D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죠. 여사건의 확률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이거의 여사건이니까 1-PA 합집합 B로 바꿔도 상관없다. 1-PA 합집합 B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은 자, 근데 얘가 지금 몇이래? 얘가 2분의 1이래. 얘가 2분의 1. 얘도 몇이야? 2분의 1이죠. PA 합집합 B가 2분의 1이다. 근데 뭘 구하래 지금? PA 교집합 B를 구하래. 근데 우리 지금 PA 합집합 B를 알죠? 얘가 뭐야?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죠?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PA가 5분의 1, PB가 5분의 2. 그 다음 PA 교집합 B가 몰라. 이걸 구해야 돼. X라고 할게. 10으로 통분할게요. 10으로. 10분의 5는 10분의 2 플러스 10분의 4 빼기 10분의 X. 그래서 X가 1이다.
그럼 PA 교집합 B는 10분의 1이다. PA 교집합 B는 10분의 1이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확률이 1-PA 합집합 B랑 같다.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보니까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6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1개는 당첨 제비가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적어도란 말 나오면 우리 무슨 사건 해야 돼요? 여사건 해야 되죠. 자, 적어도 당첨 제비가 하나. 자, 우리 얘는 이제 뭐라고 하자? 전체에서 뭘 하자? 당첨 제비 몇 개? 당첨 제비가 0개인 상황을 빼자. 확률에서 전체는 몇이에요? 1. 자,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데? 16개 중에 2개 뽑는데 16C.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대? 4개 있대. 그럼 당첨 제비 아닌 게 몇 개 있는 거야? 12개. 그래서 12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 무서웠어? 이수야? 응. 그럼 우리 로또 당첨될 확률 구할 수 있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몇이야? 그러면은 로또에서 적어도 상금을 타는 확률 어떻게 구해? 로또에서 적어도 상금을 하나 타는 확률은 어떻게 구하니? 로또가 숫자가 몇 개야? 아니 전체 숫자가 45개야. 로또 안 해봤어? 원래 너네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미성년자는 하면 안 돼. 토토도 하면 안 돼. 알죠? 토토도 하지 마세요. 친구들 불법 토토 하는 애들 많지, 남자애들. 예. 45시 6 해서 그러면은 적어도 몇 개 맞춰야 되지? 적어도 3개 맞춰야 되네. 적어도 3개. 그럼 얘는 적어도 3개잖아, 로또는. 그럼 전체에서 뭐 빼야 되냐? 0개, 1개, 2개 빼야 되네. 0개, 1개, 2개 맞는 경우를 빼야 되네요. 네, 그래서 빼주시면 됩니다. 0개는 몇이야? 0개가 39C 6. 39가 뭐야? 그 로또 알지? 공이 6개가 당첨이야. 그 중에서 3개만 맞으면은 3등, 5등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게 아닌 것 중에 6개 뽑는 경우, 재수가 이제 더럽게 없는 경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 나오려면은 39개 중에서는 5개 뽑고 6개 중엔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뭐 아무튼 당첨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하는데 뭐 당첨이 되질 않네. 당첨되면은 두 쫑코 한번 돌릴게. 5만 원 한번 내봤다. 5만 원. 4개 맞아요. 5만 원. 3개 맞으면 5천 원. 이게 막 살 때 꿈과 희망을 갖고 산단 말이야. 당첨되면 뭐 하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 잠깐 행복한 상상으로 5천 원 버리는 느낌. 행복한 상상 하세요. 당첨되면 뭐 하지? 이런 행복한 상상. 근데 요새는 1등 당첨돼도 뭘 못해요, 많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요. 1등 당첨돼도. 요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당첨되면 좋겠지?
왜? 행복했어? 행복한 상상 잠깐 했어?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이제 막 20살 때부터 애들 가르쳤거든? 그때는 이제 막 쌤 가르치던 애들이 형이라고 했어, 이제 20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로또 당첨될 것 같다는 거야. 이제 18살 애들이. 새끼 잘 사나 모르겠네. 그 심원고인가 어디 다니던 놈인데 자기가 로또 당첨될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아니니까 당첨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가 산 다음에 당첨금 받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할 거니까 나한테 받아달래. 나한테 한 몇 천만 원 준대. 그래서 저 새끼도 진짜 네. 그래가지고 진짜 샀어요. 잠깐 행복하게.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쵸? 그런 건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아, 근데 얼마 전에 동생 와이프 뭐라고 하지? 재수 씨? 재수 씨 엄마가 2등 당첨됐다는 걸로 또 그래서 주변에 되는 사람이 있긴 있네. 그래서 몇 천만 원 버셨대. 어, 당첨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는 다 주작인 줄 알았죠. 1등 된 사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주변에서. 1등 당첨될 확률이 80만 분의 1이에요. 80만 분의 1. 80만 분의 1이니까 되기가 힘들어요. 80만 분의 1이어서. 자, 16번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선택을 하는 거야. 뒷면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뒷면 2개, 3개, 4개, 5개 해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이거를 할지 반대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뒷면 1개, 0개, 2가지 있죠. 뭘 세는 게 더 빠르겠어? 반대를 세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1에서 우리 뒷면 몇 개? 0개. 뒷면 몇 개? 1개를 빼자. 자, 뒷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우리 동전 5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죠? 2에 2에 5제곱 나오죠. 뒷면 0개 몇 가지 나와? 뒷면 0개 몇 가지? 한 가지. 다 앞면 나오는 한 가지. 자, 뒷면 1개는 몇 가지 나오죠? 5가지. 뒷면 1개가 몇 번째에서 나올지 OC1 5가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32 빼기 6 해서 32분의 26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금 유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